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친구의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이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늦봄의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흘러들던 카페 창가. 오랜 친구 혜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지연아, 요즘 남편 회사가 너무 정신없어서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주지. 친구끼리 그 정도야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서명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혜정은 대학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죠. 그녀의 남편 박민수, 이름만 들었지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혜정이 한번 인사라도 해라며 데려온 남자는 의외로 낯설지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타입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죠. 친구 남편인데 어쩐지 묘하게 편안하다. 그날 우리는 세 사람의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말투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사람처럼요. 며칠 뒤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부탁 좀 하더라. 이번 주부터 회사 홍보 자료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남편은 출장을 밥 먹듯 다녔고 아이들도 각자 학교와 학원으로 바빴죠. 제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사무실 한켠에서 민수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정이 친구라니까 믿음이 가네요. 그의 웃음은 담백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어색했던 공기가 풀렸죠. 일은 단순했습니다. 홍보자료 정리, 일정표 수정, 거래처 연락 정리. 민수는 제가 일할 때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서류를 넘길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엔 집,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그 사이 민수와 저는 자연스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개인적인 얘기로 이어졌죠. 요즘 혜정이는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내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 순간 제 대답 속에는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저녁, 회사 안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은 유난히 집에 가기 싫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 한마디 이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 속에 마음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의 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는 너무도 조용하게 스며든 감정의 틈. 민수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이, 호흡이 조금씩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혜정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연아, 요즘 남편이 너 칭찬 많이 하더라. 손도 빠르고 일도 너무 잘한다고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혜정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정신 차려. 하지만 그 죄의 문턱에서 저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단순했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 뒤에 모든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대가를 남은 생으로 치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민수가 먼저 내려둔 커피가 있었죠. 잔의 표면에 김이 살짝 맺혀 있으면 그가 얼마나 일찍 와서 준비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커피를 진하게 마시죠. 그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의 친절, 한마디의 위로, 그리고 나를 봐주는 누군가가 생길 때 서서히 금이 갑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점심을 사주겠다며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식당은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테이블 위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혜정이랑은 요즘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결혼 생활이 늘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대답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지연 씨는요? 남편분은 잘 지내시죠? 그가 되물었을 때 저는 미소로 얼버무렸습니다. 출장이 잦아요. 바쁘게 살아야죠.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제 손끝이 아직도 떨렸어요. 그게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남편 일 잘 도와주고 있지? 요즘 그 사람 표정이 조금 달라졌더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회사 일 때문이겠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혜정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안 돼. 이제 그만 멈춰야 해.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야근이 길어지던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퇴근길에 잠깐 카페 들르실래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내가 조용히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입으로 중얼거리며도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고 사소한 눈빛조차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 한 통, 메일 한 줄, 그 작은 신호들이 우리를 계속 엮어놨습니다. 오늘은 점심 먹었어요? 비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작은 불씨는 혜정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혜정이 불쑥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같이 점심 먹자.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미세한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때 혜정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혜정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대신 민수의 표정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혜정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고 싶네요.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건 안 되죠. 잠시 후 또 한 줄이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멈추지 않네요. 그 한 줄로 제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항상 서로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미지근했고 나중엔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결국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따라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오전 내내 통화 중이었고 저는 화면 속 글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혜정이가 눈치챘을까?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민수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들어선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그 한마디로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내 휴대폰을 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메시지 전부 봤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꺼지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예전 그 카페 내가 처음 민수 만났던 곳. 그 말 한마디로 제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그 카페 문을 열었을 때 혜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 그 따뜻한 친구의 것이 아니었어요. 지연아, 혜정아, 나. 그 입 다물어 듣기 싫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도 그런 말을 해? 그녀는 손에 쥔 냅킨을 구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먼저였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 넌 내 친구였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착한 척하던 내가 내 남편이랑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변명할 자격조차 없는 죄야.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고 누군가는 피했습니다. 민수는 며칠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제가 정리해두던 커피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모든 게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나 이제 그만두려고요. 회사요? 내 혜정이 이혼하겠답니다. 모든 걸 정리하자고.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네요. 저도요. 그 말 뒤에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미안해요. 그만하자고요. 그날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았을까? 며칠 후 회사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혜정이었고 수신인은 저와 민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가정 파탄 책임 청구. 종이 한 장에 적힌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젠 도망칠 곳도 숨을 틈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민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픈 단어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하던 감정이 이제는 제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다는 걸. 죄는 언제나 들키게 되어 있구나. 신은 우리가 숨는 법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내는 법을 아시니까. 회사에서 짐 정리해두세요. 인사팀장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과 한숨이 섞인 공기가 따라붙었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설 때 민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가 떼어진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도착 통지서. 발신인은 혜정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냉정한 문장들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귀하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통보합니다. 위자료 및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텅 비어버린 듯 심장이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연락 두절, 그리고 실종. 그가 사라진 뒤로 회사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를 유혹했다더라. 민수가 먼저였대. 둘 다 같은 죄인이지. 누구의 말이 맞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나는 그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혜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말랐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혜정아.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그만해. 너한테 들을 말 없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법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남편이란 사람도, 너도 다 버릴 거야. 그녀가 떠나고 난 뒤 텅 빈 의자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투자 실패로 회사 부도 위기. 그 기사 속에는 민수의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끝이구나. 며칠 뒤 그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3달, 4달, 그리고 반년. 저는 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자가 아니냐는 말이 언제나 따라붙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있던 제게 혜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있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지만 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병원 복도, 창백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었죠. 민수 씨, 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이미 떠나버린 사람처럼. 그때 옆에 있던 혜정이 말했습니다. 이 손 내가 잡을 자격은 없지 않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줄 알아? 그 사람 망하게 한 것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너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다. 모든 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그날 밤 민수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그 사람은 떠났고. 너도 떠나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단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의 영정 앞에 서 있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는지 그를 망쳤는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응, 용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나도 이제 미워하는 게 지쳤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영정에 국화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죄는 끝까지 따라온다. 그게 인생의 잔인한 법칙이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좀 잊어야지.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른 일, 내 손으로 망가뜨린 인생들을.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오후에 햇살이 떨어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그 소리조차 나에겐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웃음이 무서워졌구나. 하루는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짙은 코트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일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 그렇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내 이름 불렀어. 그 한마디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지연아,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어.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혜정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 그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너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예전의 친구 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줘서 고마워. 혜정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다 죄를 지으며 사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죄를 잊지 않는 거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던 민수의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죠. 지연 씨, 우리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디 살아주세요. 벌을 받더라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이제야 마음껏 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슬픔을 이제는 내 스스로 꺼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강가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게 버리자 구원이다. 어느 날 강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노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럽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처음으로 그 말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시간은 흘러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어느 오후 나는 카페 문 앞에 놓인 의자를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자의 얼굴일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한 얼굴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끝나야 하는데 나는 아직 그 용서가 서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죄를 안고 산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면 그 또한 버리자 속죄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누군가는 내게 말합니다. 사장님, 커피 참 따뜻하네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따뜻하게. 사람은 죄로 무너지고 후회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다시 인간이 된다.